당신이 알고 있는 기생은 어떤 이미지인가? 대중매체나 미디어를 통해 본 기생의 이미지는 한결같이 비슷한 것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기생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번번 기생들은 악, 가, 무가 훌륭한 지금의 연예인 수준의 예인들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들이 동시대인으로서 민족의식이 뚜렷하고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시민계층이었으며 실천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남게 되었고, 그런 굴절된 인식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기생의 본래 의미와 현재의 군산실 일대에서 활동했던 기생들의 활약상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본래 이미지를 되찾아보고자 한다. 기생은 중국, 일본에서 전혀 쓰이지 않은 우리식 언어이다. 조선시대 유학을 공부하던 사람을 서생이라 했듯 어떤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을 일컬어 기생이라 한다. 정약용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특수직에 종사한 사람들로 전문성이 있는 가무를 주로 담당한 여성을 기녀라 하여 그 기원이 추측된다. 기생 자체가 굉장히 높임말이었습니다. 보통 유생, 학생, 하나의 기회를 배우고 굉장히 능란한, 솜씨가 뛰어난 격조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기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뭐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라든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축하연을 한다고 뒤풀이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가 놀아줄 사람이 필요해. 고대부터 그 놀아주던 사람들이 기생이 본래 모습인 거예요.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어져 나라의 기관 장학원에 소속되어 악, 가, 무를 전담하며 전통예술의 전승과 보급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국가의 중대 행사, 연희 등에서 흥을 돋을 수 있도록 가무와 풍류를 주로 했었다. 하지만 신분에 따른 직역이 존재하여 세습되는데 천민이라는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 말기에는 기생의 신분적 변화가 확실히 나뉘어 가무와 음곡을 본업으로 삼은 기생으로서 관하나 왕실에 소속된 관기, 관기에서 첩이된 기생, 그리고 사창은 준기생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소속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종사하는 업무도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조선조 말기에 우리나라의 기생제도는 조선시대를 거쳐서 조금씩 기생제도가 변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궁중음악하고 궁중연향에서 주로 여학주도층들이 활동을 했던 것인데, 여학제도를 폐지하고 나니까 기존에 서울, 경기 지방에서 활동을 하던 경기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진 거죠.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풍류방, 기방이 유행하면서 기생들은 살아날 방편으로 그런 곳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뭐 양반 사대부 사랑방에 가서 연주를 하든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궁중음악이 민간 선비음악으로 흘러오는 17세기 요 과정을 거쳤고, 그런 민간 풍류가 성행을 하게 되면서 18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중인들의 풍류 모임의 기생들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면서 궁중음악이 선비음악에서 풍류방음악으로 또 흘러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양반들을 위한 사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생들은 천민에 속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볼 수 없는 몸치장할 때 폐물을 얼마든지 화려하게 사대부집 여성들 이상으로 그런 특혜가 주어졌고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양면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으로 공사 노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궁중과 관에 속한 기녀 300여 명의 신분이 노비에서 면천되었다. 신부제 폐지 후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기조합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뭐 어떤 회갑집이나 어디 생일잔치집에 출연을 해서 걷어들인 수익 출연료로 먹고 살았던 거죠. 대한제국 시기 일제통감부는 난립하는 의례를 정비하고 재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국내부, 지방행정기관의 축소 개편을 단행하였다.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09년에 관기 제도가 폐지된 게 아니라 더 이상 국가가 운영하지 못하니 기생분들이 월급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으니까 궁중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궁중의 행사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갈 데도 없고 생활도 막막하다 보니 궁중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한성 기생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따로 뭉쳐서 이제 요리집이라든지 어떤 공연에서 비용을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어떤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궁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19세기 말까지 궁중과 풍류방의 음악과 춤을 담당했던 기생은 일제의 기생 통폐합 및 공창화 정책에 기인해 더는 가무를 지키는 예술인이 아니라 창기와 같은 단속 대상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제로 일제는 1904년 창기조합 조직을 명령하고 모든 기생을 유곽화하였다. 1908년 9월에 창기 단속령 이것이 퍼지면서 국가의 공인 예술가였던 조선시대 대한제국 기생들은 경시청의 주의를 받고 감시를 받아야 하는 그런 비운처기로 전락을 하게 되죠. 조선시대에는 예조나 그런 이제 행정기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경찰이라고 하는 치안 조직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점. 사실 기생들이 이런 그 취급에 대해서 저항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강한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회와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하려고 상당히 의식적으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생으로 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에 신고해서 허가증을 받아야 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그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뜯어가야 되고 총독부에서 몇 %씩 그거에 대한 유흥세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시스템에 우리나라에 있는 특히 기생분들이 그게 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계기로 기생과 창기는 일제의 단속령 통제 속에서 점차 우리가 이전까지 인식하던 악, 가, 무를 담당했던 기생까지 공창과 같은 이미지로 남게 된다. 이후 1915년을 기점으로 기생조합은 권번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어 각 지역에서 권번의 설립은 물론 주식회사화를 통해 인사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기생과 기생조합, 요리집 등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주요 중재자와 통제자로 나섰는데 일제강점기 기생들은 조합을 통해 조직화되었고 조합을 통해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